자, 편안한 한글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한 인물, 바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시작할 텐데요. 그동안 입장이 없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어제 오후에 글로 짧게 올리고요.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입장을 짧게 한 번 더 냅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정치 브로커가 감히 자기에게 어쩌겠냐 이런 식의 말도 하던데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뭐 이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명태균 씨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주장과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이른바 하야 탄핵 발언. 근데요. 말을 바꾸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본인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대통령과 관련돼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야 탄핵 얘기를 꺼냅니다. 감당되겠냐. 그런데 이 얘기가 굉장히 논란 속에 회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요. 이렇게 밝혀요. 농담 삼아한 얘기다. 농담이라고요, 지금요. 대통령과 관련된 하야와 탄핵을 꺼내놓고 감당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농담이라고요. 자, 그리고요. 본인이 이 하야 탄핵 얘기하는데 여러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연락을.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아니, 탄핵 하야라는 거는 진짜 엄중에 엄중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검찰 수사 받으면 감당할 수 있냐까지 얘기 꺼내놓고 그 다음 날 농담 삼아한 얘기다. 이거 무슨 상황으로 보십니까? 이게 뭐가 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겁이 난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조금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기본적으로 좀 과시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의 허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허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는데 되게 무서운 말들입니다. 사실 그중에 하나가 하야와 탄핵, 그리고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린다는데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이거 정치권 인사가 만약에 그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잡혀갈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와 관련돼서 관계가 있었던 건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과거에 끊겨진 관계인 건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건지는 사실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 아마도 어쨌든 하야 탄핵을 말하다 뒤늦게 농담이라고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혹은 뭐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의 어디선가 조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경고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구명 요청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답변을 받아서 조금 주장을 우회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시작됐고 어쨌든 지금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왜 반씩 나눠 가졌느냐. 그것은 공천의 대가였고 그러면 공천의 영향을 누구를 통해서 미쳤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님, 본인이 언론에 이제 하야 탄핵 이 발언을 꺼내놓은 이후에 그게 또 보도가 돼서 알려진 이후에 주변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누가 가장 궁금해서 이거 연락을 한 것 같습니까? 일단 보면 지금 그 특정 언론 매체하고만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사별로 아마 취재 경쟁이 굉장히 벌어졌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정치부 출입 기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일단 전화하셨을 기자들의 거고요. 연락이 일단 많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어떤 후보였던 서초동 사저를 방문해서 예.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어떤 친분이 있고 이번 전당대회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나경원, 원희룡 후보하고도 독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최상위층에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개별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중재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기자들 이외에 여당 인사들이 연락할 수도 그죠. 있는 거 명태균 아니냐? 씨하고 직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해서 이 부분에서 자초지종을 알아본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명태균 씨가 자꾸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직책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진 의원급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 자신에게 어떤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약간 과장하려고 하는 예.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무언가를 또는 대통령실 인사가 무언가 자기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이기 위한 그런 과장이나 이런 허풍이 좀 아닐까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놓고요. 시간이 지나서 하루 정도 지난 뒤에는 농담 삼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본인이 연락 참 많이 받았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뭔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자 정치권 뭐 야당에서는 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약간 우려 속에 바라보는 분위기인 거죠. 여야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수사 얘기가 좀 나와요. 들어보시죠. 탄핵 이야기를 이 친구가 끄집어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자기 손대면은 대통령 탄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 손댈래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무슨 뒷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호언장담할 수 있느냐. 검찰이 기소를 하든 뭐 어떤 구속을 하든 이렇게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대통령이 탄핵되고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인이 현직 대통령을 협박한 겁니다. 정말로 이런 사실이 없다면은 대통령실은 노발대발하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발표를 해야 되죠. 명태균 씨 주장대로 한다면 김건희 여사까지 타고 올라가 수사합니다. 이게 차관지검 수사할 역량이 되겠습니까? 중앙지검에 가야 되죠. 자, 오늘 나오신 패널 네 분께서는 뭐 이 상황 쭉 그동안 쭉 이른바 지금 팔로우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앞에 OX 팻말 있죠? 퀴즈, 문제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OX 선택하시는 건데요. 자,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하야 탄핵, 뭐 검찰 수사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거리는 이 명태균 씨 이 발언권, 이 건 서울중앙지검 여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시면 O고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자,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군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거는 뭐 서울중앙지검은 뭐 이 정도의 수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 발언. 그러니까 수사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냥 명태균 씨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뭐 혐의가 창원지검이죠. 있으면 예.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그 까먹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명태균 씨 지금 공수처에서도 수사 배당 받았습니다. 뭐 서울중앙지검만 수사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 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배당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공수처 좀 잊어먹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에서 X를 쳤습니다. 저는 근데 명태균 씨 의혹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절차법상 관할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예. 양분남 의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관할을 잘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사안이 있으면 그땐 또 중앙지검이 수사할 수도 있겠죠. 다만 뭐 창원지검은 수사 역량이 없으니 중앙지검으로 가야 된다. 아니 중앙지검보다 더 뛰어나다는 민주당의 공수처 그거를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상기시켜 그럼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뭔가 수사 중인데 거기서는 이런 거 이 사안도 다룰만 하다. 이건 그런 생각은 갖고 뭐 계신 현재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창원지검도 수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중앙지검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 나오면 그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번에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는 그러니까 이건 서울중앙지검 정도에서 아마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하야 탄핵 정도를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지방지청에서 이걸 수사라고 말하는 게 마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구체성이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겠어요. 1년 동안요 총 여론조사 80회를 실시했고요.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가 23회입니다. 예. 3억 6천만 원에 대한 정산 내역서를 가지고 이거 녹취로 나온 내용이에요.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돈 받으러.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대통령 내외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예. 근데 돈을 못 받고 내려와가지고 창원의창으로 선거를 가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정치자금법 부정수수라고 하는 의혹이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로.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수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찰총장 때? 살아있는 권력에게 훨씬 더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있을 때는 검찰의 권력을 위해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다가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니까는 그걸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나왔으면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진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명태균이란 인물을 놓고 최근에 대통령실과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 그분 뭐 만난 적은 있지만 별로 친하지 않고요. 그리고 소개받은 건데요. 그거 누가 소개해 줬는데요? 그때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다른 쪽과 친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이준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목소리 좀 들어보죠.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냥 한 방에 제가 뒤집어 보자면요. 자,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명태균 사장을 저 내외에게 소개시켜줬는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굳이 해명하려면 이런 거겠죠. 대통령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여사는 연락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 얘기했지만 국민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본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 소개받은 그 관계다. 그리고 왜 자꾸 나하고 얘기를 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나오고 있어요. 우선 대통령실 입장이거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인데 명태균 씨,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설명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요, 어제 대통령실은 이거 점에 뭐 1차 어디 이른바 이 사택에서 만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시를 데려왔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힘 고위당직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와 해석을 통해 보면은 이준석 의원으로 지칭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 이준석 의원이라 이런 사람들이 소개시켜서 아는 거지, 그쪽이 가까운 거지, 왜 우리한테 이걸 갖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예요. 반면에 이준석 의원, 내가 명시를 소개했다고요? 이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명시와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봤는데요, 제가. 방금 영상에 나오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목소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2021년 7월, 이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입당 문제가 막 오갔던 시절인데 윤 대통령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명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한 자리다. 이렇게 서로 반박을 하는, 엇갈리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 요거요. 김철원 교수님하고 강성필 부위원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죠. 도대체 이 명태균 씨,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거 도대체 관계 시작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 세 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요. 김영선 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 2022년도에 창원 의창에서 일단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 대선 후보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거거든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명태균 씨에 대한 인적 보증을 좀 섰다. 그리고 그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를 연결시켜주는 인적 보증한 이 명태균 씨를 실질적으로 보증하게 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4선급의 당내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대선 후보든 이준석 대표든 굉장히 이
좀 신뢰를 갖고 만났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명태균 씨가 보면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상당한 약간 고급 기술을 갖고 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면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추세만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에다가 인구 비례를 집어넣어서 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제로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선거 전략을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어설프게 자꾸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어설픈 해명이 자꾸 의혹만 더 키울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라는 인물이 무슨 공식적인 직함을 맡은 적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이거는 당 고위 관계자가 처음 데리고 와서 만나서 알게 된 거고 경선 끝난 뒤에는 접촉한 바도 없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진짜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상황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미래의 지도자, 그다음에 김종인은 아버지 같은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객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장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누구랑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괴팍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변에 괴팍하신 분들을 보면 괴팍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상하다고 우리가 괴팍하다고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과의 세비를 반으로 나눌 정도의 어떤 불합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어떤 이런 논란이 더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논란이 누구와 관련이 됐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실 명태균 씨가 누가 먼저 소개를 시켜줬고 두 번째 소개시켜줬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아니 나중에 알았어도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오래 알았어도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태균 씨와 지금 관련된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의혹을 가지고 먼저 파헤치는 게 검찰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뭐 워낙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게 사실인지 주장인지 모를 막 얘기가 많이 섞여 있는데 이런 얘기도 또 꺼내놨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가 했던 일에 20분의 1도 안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다가 내가 입 열면, 여기서 내가 입 열면이겠죠. 진짜 뒤집히지. 뭘 갖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박상수 대변인,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뭐 이러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 정치에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당의 지지자들과 또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뉴스토마토 기사 때도 머릿속에 남는 거는 첫 기사 때 칠불사밖에 머릿속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는 홍매화밖에 머릿속에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비 반반. 이거는 정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래서 좀 더 이제 국민의 입장에 가깝게 이 사안을 볼 수밖에 없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철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이 사안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워딩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한 해명이 있어야지 정말 이 사람 한마디에 이 정치권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게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금 보면요, 명태균 씨를 놓고 뭔가 안개처럼 뿌옇게 돼 있어요. 뭔가 윤곽은 보이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이 상황.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